소위 똥차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상원사분들이 중령 대령분들께 형님 하면서 국방개혁의 부사관 진급 장기복무 체계 변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부사관의 진급 장기복무 선발 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정보의 모든 것 에듀플래너TV의 유호성입니다. 오늘 저 10년의 군생활을 했는데요. 이 군생활을 하면서 군단이나 군사령부급 사령부에서 인사 담당자를 같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를 겸직할 때 국방개혁이 추진되면서 이 부사관분들의 진급이나 장기복무 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이전처럼 단순히 인맥으로 진급이 되는 거 아니고요. 이전처럼 체력만 좋다고 진급이 되진 않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되는데요. 오늘은 진급을 앞두고 있는 부사관분들이 이를 어떻게 유리하게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군대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국방개혁을 통해서 전투 준비를 위한 훈련이나 물자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발전되었고요. 또 우리 용사들이 지내는 막사나 보급품들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양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부사관의 진급 장기복무 선발 체계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오로지 지휘 추천 1번 받아야만 진급할 수 있었고 뭐 상훈 같은 것도 돌려받으면서 다들 진급 점수를 쌓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부사관분들은 장기복무만 되면은 누구나 진급을 하는 그런 악패습이 있었죠. 그래서 국방개혁에서는 단순히 지휘추천, 상훈 이런 부분만으로 진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외 잠재적인 부분들도 같이 평가하겠다라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진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발되는 부사관 진급 지시 공고를 꼭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진급 지시를 보면은 진급 점수를 평가할 때 계량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나눠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계량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계량적 평가에는 지휘추천과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이 근무평정과 지휘추천은 말 그대로 상급자에게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상명하복의 자세로 군생활을 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력점수가 있는데요. 이 경력점수는 병과점수와 겨우지점수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 병과점수라 하면은 저처럼 포병 또는 보병, 복무통신 이러한 전투병과이신 분들이 추가 가산점을 받는 부분이고요. 이제 겨우지 근무 같은 경우는 서해북도 이제 섬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전방, GP, GOP 이런데 최전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에요. 전방 부대에 없는 분들은 이런 겨우지 점수를 할당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그만큼 메꾸는 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교육 수료 성적이 반영되게 되는데요. 이 군사교육이라 하면은 부사관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 양성반 부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임관을 하게 되면은 초급반 각 병과에 맞는 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뭐 누군가는 보병학교로 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처럼 포병학교를 가던가 기교학교 등 다양한 곳에 가게 되는데요. 물론 요즘은 합격 불합격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합불제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높은 성적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학교에 상장을 받고 수료를 하게 되니까 이 부분까지 확보해서 진급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께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력검정과 상훈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체력검정 당연히 보다 빠르게 진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특급은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km 달리기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이 상훈 점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훈 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받는 표창장이 있고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상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표창이든 상장이든 일단 많으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왕 있을 거라면 대대장급 표창을 받기보다는 당연히 연대장급으로 또 연대장급을 받기보다는 당연히 사회단장급으로 점점 높은 지휘관들의 상장이나 표창을 확보하는 게 여러분들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량적 평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당연히 이 부분들은 대부분 다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바로 질적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질적 평가는 쉽게 생각하면은 잠재 역량 부분을 평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학 점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자격증 점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력 점수도 들어가게 되죠. 자, 먼저 이 자격증 취득 점수는 국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자격증들을 국방인사정부에게 기변 처리를 해서 해당 점수를 확보하는 시스템인데요. 뭐 주변에 보면은 상원사분들 자격증 많이 따는 거 볼 거예요. 뭐 유통관리사도 많이 따지고 계시고요. 아니면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든가 한국사 검정시험 이런 자격증들 많이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 외에 업무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뭐 커말이라든가 워드 프로세서 이런 자격증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유격 자격증, 킨스쿠버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이 있다면은 점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학 능력이 필요합니다. 토익, 토플 아무거나 괜찮아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성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에 시험 성적이 있냐 없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영어에 관심이 없더라도 또 영어를 쓸 일이 없더라도 휴가 내서 토익 한번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력 차등 가산점인데요. 이 학력 가산점은
최종 학력에 따라서 가산점을 차등적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이면은 시작하기 전에 0.5점을 확보한 채로 시작할 수 있고요. 전문대 졸업자라면 1점, 대졸자라면은 1.5점을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부사관 진급과 장기복무 선발을 할 때 0.01점까지 세분화해서 점수표를 측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1점 또는 1.5점을 확보한다는 거 분명히 엄청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량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뉘어져서 진급 또는 장기복무 선발할 때 점수가 반영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변화된 이유가 이전의 고참들을 보면은 소위 똥차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지휘관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었고요. 이전 분들을 보면은 되게 상원사분들이 중령, 대령분들께 형님 하면서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다든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진급이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국방개혁에 부사관 진급 장기복무 체계 변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지휘관과의 관계보다도 이런 인간적인 끈보다도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게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 평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뭐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은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더 빠르게 가산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단 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일과가 너무 바빠요. 매달 돌아오는 훈련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장비라든가 지휘검열 각종 훈련들과 이벤트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라면은 온라인으로 수월하게 부담을 낮추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부사관분들이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나의 최종 학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왜 활용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첫 번째, 100% 온라인이다. 두 번째, 등록금이 저렴하다. 세 번째,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네 번째,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입니다. 약점은행제를 통해서 대학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면은 2년제 또는 4년제 교육부 장관 명의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명의인 만큼 일반 대학 졸업과 동등한 공신력이 있어서 당연히 국방 인사정보 체계에 기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진급 가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학력 가산점만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증 점수까지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요. 이 학점은행제 말 그대로 학점을 은행처럼 모아서 조기 졸업이 가능한 대학 제도입니다. 수업만으로 학점을 모으지 않고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간을 한 학기, 두 학기 이런 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로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받았던 교육들 또는 초급반에서 받았던 교육들 이런 부분까지 학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군사교육에서 받은 성적으로 시작부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 플러스로 임관하기 전에 대학교를 한 학기라도 다녔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수했던 학점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또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학점은 달라서 진행하는 기간은 다르게 되는데 상황이 되게 좋으신 분들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을 줄인 채로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해당 자격증들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이런 식으로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한테 친숙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도 있고요.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이런 자격증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대부분 많이 쓰는 자격증들은 텔레마케팅 관리사라든가 테스트셋, 매경 테스트 이런 자격증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짬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아마 군생활을 하면서 산업기사, 기사 이런 국가기술 자격증들도 딸 텐데요. 이런 자격증들로도 학기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산업기사라든가 용접, 배관,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2년제 졸업장을 따는데 1년이고요. 4년제 졸업장을 따는데 2년 안에 마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상황이 엄청 좋다면은 4년제 졸업장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만에 따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최단 기간에 나의 학력을 높여서 바로 다음에 있는 진급이나 장기 복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학점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채우게 되는데요. 온라인 수업 말 그대로 인터넷 강의 보듯이 진행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듯이 동영상을 재생하면은 0%부터 100%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100%가 채워지면 출석 체크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단순히 수업만 아니라 시험, 과제, 토론 이런 전반적인 부분도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요. 그래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당직 근무를 썼어. 그러면 다음날 근무휴직을 할 때 그때 집에서 쉬면서 몰아서 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평일에 너무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아예 몰아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훈련이라든가 당직 이런 부분들로 일상이 바쁘더라도 집에서 퇴근 후 숙소에서 수월하게 나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또한 시험, 과제, 토론 이런 부분이 부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저와 같은 전담 멘토가 요령을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최단 기간에 여러분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에 있는 진급이나 장기복무 심사라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사관분들이 진급 또는 장기복무 선발 준비를 할 때 어떠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방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능력, 내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이라든가 학력, 요런 수야된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직급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나가고 싶다면은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매일 훈련하랴 당직 서랴 공부하는 게 부담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쪽 카카오톡이나 아래쪽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양한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향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방향이 가장 빠른지 이런 계획까지 제가 구상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정보에 보는 것 에듀플래너TV의 유도쌤이었습니다.